가을의 끝자락이었다. 도시에서 벗어나 산골 마을에 도착한 지 사흘째, 민주는 여전히 이곳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버스에서 내려 짐을 끌고 걸었던 비포장도로 듬성듬성 늘어선 낡은 집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그 눈빛들이 그를 맞았다. 렌트한 작은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집 뒤로는 곧바로 숲이 시작되었다. 깊고 어두운 소나무 숲. 민주는 창문 너머로 그 숲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축축하고 진한 흙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여기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난 몇 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게 실패한 전시회, 외면당한 작품들, 점점 메마르는 영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곳까지 왔다. 도시에서는 더 이상 그릴 것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릴 용기가 없었다. 첫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디선가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기묘한 바스락거림.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는 오히려 이 정막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며칠 후 민주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다. 작은 상점에서 생필품을 사거나 우체국에서 용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인사를 건넸다. 그는 화가라고 소개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여기 와서 그림 그리려고요? 마을 이장의 아들 성우가 물었다. 30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네, 도시에서는 영감을 얻기 어려워서요. 그러시군요. 여긴 조용한 곳이니까 좋을 거예요. 다만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밤에는 숲에 들어가지 마세요. 길을 잃기 쉽거든요. 그 말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졌다. 그날 밤 민주는 스케치북을 들고 집 뒤 숲가로 나갔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연필이 종이 위를 자연스럽게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민주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일까? 아니면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일까?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마치 무언가 큰 것이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민주는 스케치북을 덮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설렘이 남아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매일 밤 숲가에서 스케치를 했다. 낮에는 마을 풍경을 그렸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밤의 숲이었다. 어둠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나무들, 달빛에 일렁이는 그림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때로 포착되는 신비한 형체들. 그림들은 점점 더 생동감 있어졌다. 민준 자신도 놀랄 만큼 선이 살아났고 색채가 깊어졌다. 마치 누군가 다른 존재가 그의 손을 이끄는 것만 같았다. 최근에 그림이 많이 달라졌네요. 마을 카페 사장 미영이 말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끔 보여주는 스케치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올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미영은 말끝을 흐렸다. 동시에? 조금 무서워요.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더 깊숙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달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려져 희미해지는 곳까지.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다. 바위는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세운 것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바위 앞에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연필은 자꾸만 바위 주변에 무언가 다른 형체를 그려내고 있었다. 길고 구불구불한 선들이 바위를 감싸듯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름답구나.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민주는 펜을 놓쳤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환청일까? 그러나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그려주는구나. 이번에는 확실했다.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듯 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달빛만이 바위와 나무들 사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평상시와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지만 밤만 되면 그는 어김없이 그 바위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목소리와 대화를 나눴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을 오래된 이 땅의 수호자라고 했다. 인간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숲과 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잊어갔고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말을 거는 거죠? 민준이 물었다. 너는 다르다.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 한다. 예술가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 말에 민주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도시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예술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여기서 마침내 진정한 이해자를 만난 것만 같았다.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그리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그날 밤부터 민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위 주변을 맴도는 신비한 형체, 숲의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 달빛 아래 춤추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의 손은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듯했고 완성된 그림들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민준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뚜렷이 보였다. 그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다. 때로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미영이 성호에게 속삭였다. 뭐가요? 그 화가 말이에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뭔가 다른 사람 같달까요? 성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준의 그림들은 분명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 마치 그 그림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린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밤에 숲에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요.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나 성호의 불안은 틀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 몇몇이 밤에 민준이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숲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낮고 긴 울음소리, 땅이 진동하는 듯한 소음,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인간의 목소리 같은 것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회의에서 한 노인이 말했다. 저 외지인이 와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가축들이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그러나 이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우리 마을에 세금 내고 살고 있는 주민인데.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민준이 평소처럼 바위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숲의 어둠이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점점 더 뚜렷한 형체가 드러났다. 거대한 뱀이었다. 몸 길이만 수십 미터는 좋게 될 것 같은 거대한 구렁이가 바위 주변을 천천히 감돌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늘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고 머리는 성인 남자의 몸뚱아리만 했다. 그리고 그 눈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눈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구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과 눈을 마주했다. 놀랐느냐? 그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밤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당신이 뱀이었군요.
민주는 가까스로 말을 내뱉었다. 나는 단순한 뱀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정령이다.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수호자이지. 구렁이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온화했다. 민주는 점차 공포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왜 나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필요로 한다고요?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위에 몸을 감았다. 그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가고 있다.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괴물로 여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요. 나를 그려다오.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괴물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구렁이의 황금빛 눈을 보고 있자니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주는 생애 최고의 그림을 그렸다. 구렁이의 장엄한 모습, 달빛 아래 빛나는 비늘,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에 담긴 고귀함과 슬픔을. 그림을 완성했을 때 구렁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민주는 마을 카페에 그 그림을 가져갔다. 미영을 비롯해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뭐죠?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숲의 수호자예요. 이 땅을 지키는 정령입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이건 저주받은 그림이에요. 한 노인이 소리쳤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숲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산다는. 그놈이 나타나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당황했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분은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만둬. 성호가 소리쳤다. 당신이 그걸 깨웠구나. 당신 때문에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난 거야. 상황은 급변했다. 사람들은 민준을 원망과 공포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그림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울부짖었고 우물물이 탁해졌다.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렸고 어른들은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민준의 탓으로 돌렸다. 그가 구렁이를 깨웠고 그 때문에 마을에 저주가 내린 것이라고 믿었다. 당장 마을에서 나가. 민준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쳤다. 그 괴물과 함께 사라져. 민준은 집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구렁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당신이 원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게 만든 개요. 그러나 구렁이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진실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선택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 마을 사람들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민준의 집에 돌을 던지고 문에 욕설을 썼다. 급기야 일부는 그의 집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까지 했다. 민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구렁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 그날 밤 그가 바위로 향했을 때 구렁이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떠나려 하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당신의 부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럼 왜? 외로웠기 때문이다. 구렁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수백 년 동안 혼자 있었다. 그래서 너라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구렁이의 비늘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럼 나와 함께 있어주겠느냐?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인간 세계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신비한 존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민주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도시에서의 실패, 마을에서의 배척, 그리고 오직 이구렁이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사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구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민준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짐도 모두 없어져 있었다. 다만 그가 그린 구렁이 그림만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날부터 숲이 조용해졌다는 점이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가축들도 안정을 찾았다. 우물물도 다시 맑아졌다. 몇 주가 지난 후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의 숲에서 아름다운 그림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나무 껍질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들, 바위 위에 그려진 신비한 문양들. 그것들은 모두 민준의 작품 같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숲을 지나는 사람들은 목격했다고 했다. 거대한 구렁이 위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그 남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구렁이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숲의 수호자가 돌아왔다며 안도했다. 그리고 민준이 남긴 마지막 그림을 보며 생각했다. 그가 찾았던 것은 예술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였구나.